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다시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신장 위구르와 관련된 인권 외교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도 내렸고요. 또 내년에 열리게 될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제 신문은 미국 세관 당국이 이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유니클로 셔츠 수입을 금지했다라고 20일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여기를 CBP라고 그러는데요. 이 CBP가 보낸 지난 10일자 공문을 보면 이 유니클로 남성용 셔츠가 신장의 준군사기구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신장 생산 건설병단, 여기에서 제조된 셔츠라는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지난 1월에 로스앤젤레스 항에서 유니클로 남성용 셔츠를 압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장 생산 건설병단, 여기를 XPCC라고 그러는데, 이 XPCC는 신장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위그르인을 강제 수용하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이 제품에 사용된 면화가 이 신장 위구르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이 관세국경보호청은 유니클로 측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물론 유니클로 전체 매출에서 이 북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기 때문에 그거 수입 금지한다 그래가지고 실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겁니다만은 이 유니클로의 이미지에는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지난해만 해도 12조 원 상당의 중국산 면화를 수입했던 미국이 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올 1월부터 신장산 면화, 토마토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미국 정부하고 의회가 모든 신장산 상품이 위구르족 강제노동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은 이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 그러면서 안면인식 업체인 하이크비전 같은 이런 중국 첨단 기업들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강력한 조치 때문에 스웨덴 H&M이라든지 미국의 나이키 같은 대형 의류업체들이 지난해 신장산 면화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중국 정부 비난, 그리고 네티즌들의 구매 거부에 시달린 적이 있었죠. 이거 우리 와이타임에서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3월에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 한국의 필라라든지 해진스, 그리고 LG, 또 LG 디스플레이, 삼성 같은 기업들이 이 신장 지역을 포함한 중국 내 공급망을 통해서 인권 침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제 휠라하고 해지스는 면화를 원료로 쓰는 의류 기업이고요. 삼성과 LG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 내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점검해보라, 이런 취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니까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신장 위구르에서는 이른바 강제 노동이라는 것이 없고 자율적 취업과 직업 선택만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하는 짓은 완전히 약자 괴롭히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신장 위구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문제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직접 들고 나오면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8일,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 19일이죠.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유린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제기한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게 뭐냐면, 선수단은 참가하되 이 올림픽이 열리면 통상 외국의 정상급들을 포함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주최국을 방문해 가지고 양자회담도 하고 다자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올림픽 외교를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동안 미국 의회 내 일부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의 전면 보이콧을 주장해 왔었는데요. 낸시 펠로시는 그런 외교적 보이콧을 주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림픽은 예정대로 개최를 하되 그 올림픽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구르, 티벳, 홍콩 등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인권단체들은 세계 각국이 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 의회는 지난 2월에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이 계속될 경우 올림픽 장소를 다른 나라로 바꾸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하고 캐나다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9표, 반대 26표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펠로시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구르족 집단 학살 문제에 대한 침묵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침묵은 중국의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그랬습니다. 선수들을 집에서 응원하자 그러면서 국가 수반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정부를 예우하지는 말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펠로시는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행사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은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낼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갈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펠로시는 또한 이 대학살을 저지르는 중국 정부에 경의를 표한다면 세계 곳곳에 나타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상업적 이유로 중국 내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지역의 인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펠로시는 이어서 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주장이 과거에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과거 2008년 베이징 여름 올림픽 당시에 중국 정부의 티베트 탄압을 이유로 해가지고 조지 W 부시 대통령한테 이 개막식 불참을 요구했지만 거부된 적이 있어서 바로 그걸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공화 양당에서 모두 베이징 올림픽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 문제 청문회를 주관했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이날 청문회를 주재했던 이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베이징이 올림픽을 주최하도록 허용하면 중국의 인권 침해와 집단 학살을 규탄해야 할 시기에 그 잔혹한 정권에 월계관을 씌워서 왕좌에 앉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미국을 포함한 모든 참가국은 새로운 개최지를 찾든가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의 외교적 보이콧을 넘어서는 전면적 보이콧을 주장한 거죠. 문제는 지난 16년간 하원 민주당의 수장이면서 세 번째로 하원 의장을 연임 중인 펠로시의 주장이 미국 전역에 미칠 파급 효과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도 이미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집단 학살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펠로시 의장의 주장을 허투루 넘길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달 6일에 브리핑할 때 그런 말을 했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동맹국과 논의하고 있고 계속 논의할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논란에 대해서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즉각 미국 대표팀의 젊은 선수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을 보내지 않고 보이콧하면 4년간 올림픽을 바라보고 훈련해온 선수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펠로시 의장의 이 외교적 보이콧은 이런 논란을 비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펠로시 의장은 동계올림픽의 베이징 개최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고 중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그렇다고 중국이 올림픽을 유치한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진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선의 선택으로 이 외교적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미국 내에서 이 펠로시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매우 도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이 펠로시 의장의 외교적 보이콧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일본 방송협회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주장은 거짓말과 허위 정보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무지한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펠로시 주장은 무식한 용기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는 비열한 정치적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미국의 권력 서열 3위를 그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중국의 거친 입으로 불리는 황구시보도 19일자 사설에서 펠로시의 외교적 보이콧 발언은 비현실적이라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에 대해서 노망이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는 듯 보입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사실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하면서 이슬람 극단 세력의 영향력이 아프간 국경과 인접한 신장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반중 시위라든지 올림픽을 겨냥한 격렬한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속내는 그들이 말한 발언에서도 그대로 묻어납니다. 중국 외교부하고 이 환구시보 모두 펠로시 의장의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또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중국 발전을 막으려는 사악한 음모라 그랬어요. 중국 발전을 막으려는 사악한 음모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죠.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 안 해도 경제적인 디커플링 때문에 상황은 지금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발판으로 대대적인 분위기 조성을 시도하고 있는 베이징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를 계기로 신장 위구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하고 관계없이 반중 여론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 신장 위구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반인권국이라는 낙인을 확실하게 찍히게 될 겁니다. 이런 중국의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외교적 고립은 고스란히 이 시진핑 주석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전전긍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는 경제적 디커플링과 함께 외교적 디커플링까지 겹쳐지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펠로시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